안녕하세요. 석김 선생입니다. 저희 오늘의 책은 이 책이에요. 외국인 친구와 영어로 놀아라. 이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 친구와 어떻게 잘 사귀고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.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사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. 여기 보면 뭐 해외 펜팔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나 채팅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채팅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거기서는 팔토크라고 해가지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죠. 말도 하고 이제 자판도 치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BBC 저희 이제 영국 방송 거기 가면 이렇게 랭귀지 쪽에 보면 이제 배울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셔서 처음에 이제 바로 외국인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임 동호회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지름길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알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이팝이 요즘에 많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.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갔어요, 나라에. 그런데 일을 하러 거기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오는 분이 있으면 좀 거부감이 들겠죠. 물론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지내고 싶다는 것과 한국어만 배우고 싶다는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셔서 친구를 사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친구가 되주는 거죠. 거기서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펜팔 사이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여기 유명한 펜팔 사이트나 아니면은 해외 사이트에 나오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 정리를 했거든요. 저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그 다음에 채팅하는 거 여기 보면 뭐 채팅닷컴 그다음에 스카이프 그다음에 ICQ 뭐 이런 쪽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사이트. 저는 팔토크가 좋았어요. 그래서 채팅도 하고 말로 헤드셋을 사서 대학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. 처음에 하기가 좀 힘들었을 때 말하는 게. 그다음에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카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외국어 문화 교류원들이 있어요. 다 뭐 카페들도 있고 조금의 소정의 돈을 내고 이제 모임을 하는 이 저자도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동호회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. 코리아 헤럴드나 타임즈, 어드벤처 코리아, 뭐 아이러브 코리아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. 이 사이트들을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동호회를 만나면서 사람들을 사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학부 때는 막 외국인 이제 그 교수님 수업 들을 때 외국인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 왜냐 선생님이니까 거기는 수업을 들어갔고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보통 그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잖아요. 그럼 초등학교에 보면 외국인 분들이 보통 한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근처에 숙소를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전세를 해서 진행을 하거나.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이제 제 또래 여자애가 이제 그 슈퍼마켓으로 가는 거예요. 특이하다. 여긴 시내, 그러니까 아주 이제 도시긴 하지만 아주 시내는 아닌데. 그러더니, 특이하다. 그래서 저는 슈퍼에 들어갔는데 1.5리터짜리 물을 사는 거예요. 그 생각했죠. 이 근처에 살겠구나.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계산대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. 어디 사냐. 그러니까 이제 근처 산대요. 나도 근처 산다. 뭐 이렇게 이야기 잠깐 하고
그러니까 혹시 뭐 한국어 배우고 싶냐?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했어요. 언어 교환하는 거를 전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그 친구는 영어를 가르쳐 주고 이제 일기에 쓰고 하면 보여주고 그리고 저랑 그 친구랑은 나이 차이가 한 살인가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. 그러니까 또 같은 동성 여자고 하니까 뭐 연애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그 친구 통해서 다른 친구도 사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영어로 책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른 경우는 나중에 이사를 하고 나서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도 있었어요. 저 또래 여자였는데 그래서 말을 걸어서 또 친구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마트에서 어떤 그 커플이었는데 이렇게 통역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.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사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제가 도와줬어요.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돼서 그 친구랑도 좀 오래 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먼저 말을 걸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나라에 왔잖아요.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나도 그 친구들한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도 나한테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면들이 갑자기 친구가 많이 생기고 이제 저도 열심히 친구들과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. 그때는 젊었을 때였으니까 같이 막 저녁에 술도 마시고 또 등산도 가고 책도 읽고 많이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였고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책에 보면 동호회를 가입하고 그다음에 언어 교환하는 거 이게 너무 재밌어요. 언어 교환하는 게 그 친구가 한번 썼는데 뭐 어떻게 썼냐면 I am 이렇게 나는 26 숫자로 26 살입니다 라고 한글로 써온 거예요. 20해? 26해살?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? 한글로 얘가 이제 한 달 정도인가 어떻게 한글을 배웠나 봐요.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나는 숫자 26해살입니다 라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나한테 맞는지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. 얘가 뭘 썼는지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I am 26 years old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라인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한국어를 끼워 넣은 거예요. 그래서 year이 해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해로 쓴 거예요. 해살, years old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콩글리시를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어로 돼 있는 이런 이제 그 문제 틀에서 문장에서 영어를 끼워 넣는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나는 26해살입니다. 그러니까, 우리도 이렇게 하겠구나. 이렇게 언어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도 들어가 있고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, 그러니까 내 사고 방식에다가 이제 영어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언어라는 게,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. 나도 이렇게 영어를 배울 때 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멀리 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경험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. 내가 회사를 다닌다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렇게 할 때도 했었으면 이런 경험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 길 잃은 외국인에게 말 걸기 제가 했던 거죠. 그러니까 마트에서 뭘 사고 싶은데 뭐 말이 안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, 어떤 경우는 이 친구가 먼저 들어왔는데 비자가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가면 좀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출입구사무소 전화했는데 뭘 안 되고, 그래서 제가 출입구사무소에 대리 전화해줬어요. 내가 지금 같이 병원에 와 있고 얘가 지금 무슨 검사만 더 추가로 하면 되겠느냐. 그렇게 해서 통역을 해서 이제 얘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
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아리언, 그러니까 그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거든요. 에어리언 카드라고. 그러면 이거를 이게 있어야 이제 또 계좌가 만들 수 있어요. 뭐 그런 이야기, 그러니까 은행 업무 같은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 참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필요할 때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게 참 좋았어요. 그리고 여긴 홈스테이 신청하기라고도 나와 있는데 홈스테이 해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 겁은 나더라고. 이렇게 모르는 분은.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외국인 친구들은 집에는 초대를 많이 해봤어요. 네, 그래서 밥도 해주고 네, 해봤고 여기 심지어 여기 보면 헬스클럽의 말 걸기가 나와 있어요. 이 책에 보면 제가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네. 이제 친구들 모임 통해서 또 다른 친구 소개받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경험을 잘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면서 나도 그 아이의 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었던 내용들을 이 분은 잘 정리를 해서 책까지 발행을 했고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여러 문화의 친구들을 사귀고 또 그 친구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서로 윈윈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